부산을 뜨겁게 달군 이슈, 전세 사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입주 하루 만에 집이 경매에 들어간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접한 사회 초년생도 있었고요. 부산에서도 조직적인 전세 사기 정황들이 수차례 포착됐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억 원) 가까이를 대출받아 인생 첫 전셋집을 얻었던 20대 여성. 입주 다음 날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얘기 안 해주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10월 18일에 또 2차가 터진 거예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방을 뺀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 변호사 사놨거든. 판결도 받아놓고 저도 다 해보고도 길 안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럼 500 가까이 썼지. 전형적인 전세 사기 피해 사례입니다. 부산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5월 정부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6개월마다 보완해 입법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법적 구제는커녕 침수와 화재의 무방비로 노출된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현실이라 토로합니다. 통신 장비까지 이제 침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들은 내용은 1,500만 원, 500만 원 뭐 이 정도 선이지만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막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화재 보험이나 이런 것도 다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나서서 낙동강 오래한 시세처럼. 부산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후순위 임차인. 특별법상 피해자들에게 해당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도움은 안 됩니다. 이미 보증금 대출로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 자금 마련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의 대책 역시 이사 지원 수준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부산의 피해자들이 어떤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현장에서 부딪혀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 구상, 즉 먼저 피해자를 구제한 뒤 임대인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요구하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